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너무 제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번 주에 사실 제 페이스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본론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작년에 3번의 퇴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3번의 퇴사가 다 굉장히 썰이 주옥 같아요. 하여튼 정말 작년에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막 연달아서 3번을 퇴사했다 그러면은 네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뭐 물론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그냥 버텼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 저도 다 잘하진 않았겠죠. 좀 유연하지 않은 태도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상식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작년에 연달아서 만난 거거든요. 3건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요. 그 셋 다 약간 이제 저한테 되게 무리한 업무를 주면서 이제 해내라고 막 푸시를 하는 그런 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공통적으로 있었고, 셋 다 무능력했고 셋 다 업무 경험이 너무 없는 상사들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2번째 퇴사했던 회사는 거기는 좀 정도가 심한 직장 내 괴롭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막 직장 내 괴롭힘 뭐 사내 그런 교육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되게 많죠. 뭐 모욕, 뭐 업무 배제, 업무 과다, 뭐 그런 뭐 험담, 뭐 하여튼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온갖 거를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온갖 거를 다 했고, 막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막 잘해줬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막 핸드폰을 던지고 핸드크림을 막 던지고 자리에서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저 들으라고. 막 그리고 이제 부서원 전체 모이는 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회의를 소집하는 메일에서 저만 빼놓고 소집을 해서 저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게 만들고 몇 번이나 계속.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더니 회의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 업무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은 병적인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있었던 직원들이 이제 6명이 퇴사를 한 상태였고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6명이 퇴사를 한 상황이었고 제가 7번째였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하고 나서 또 제 다음 사람이 8번째 퇴사자가 됐고요. 그거를 신경증적이라고 하나?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작은 소리에도 막, 왜 저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막 이러고, 다른 팀에서 자기네들 팀끼리 뭐 얘기하다가 웃었는데, 아니, 뭐가 지금 재밌어서 저 팀은 저렇게 웃는 거야? 잘 들리지도 않는데. 약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분이 좋으면 우리 누구님 내가 막 해줘야지 막 이래. 그러더니 다음날 또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내가 시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건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가 이게 나중이 되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업무 협업을 해야 되는 타팀 사람한테 가서 이제 저를 그 업무에서 배제시키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와서 아니 근데 이게 담당자가 누가 봐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배제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업무에서 일단은 빠지시게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저는 벙찌죠. 누가 봐도 그 업무 담당자는 저인데 그걸 이제 제 밑에 직원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엄청 돌아가면서 제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 모두까기 인형 같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냥 거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험담해. 업무 유관자. 그러니까 진짜 막 쟤 일 진짜 못해. 내가 진짜 쟤 때문에 미치겠어. 또 B한테가 쟤 진짜 일 못해. 일을 잘한다고 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녀가 딱 일 잘한다고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은 모두가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었어요. 대리로 입사를 했는데 같이 일을 하시고 나서 꼭 나한테 질문을 했어. 저기 근데 저분
일해본 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연차가 좀 되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거나 일을 해온 거를 보면은 좀 알잖아요. 아주 엉뚱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팀장은 그 사람이 일을 잘했대.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뭐지? 이 회사는 이렇게 일하나? 이렇게 일하나가 될 수 없는 일인데도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이 저는 그래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해. 내가 문제인가? 내가 이상한 건가?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지. 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디자이너인데 디자인 하라고 주면은 PPT로 네모를 그려온 꼴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오잉띠용 이랬는데 우리 팀장님은 너무 잘한다. 디자인은 정말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그때부터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둘씩 다른 팀에서도 그분에 대한 어떤 약간 불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온 거지? 약간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팀장님이 너 내 밑에서 일해라 해가지고 데려온 거였더라고요. 와,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어쩐지 팀장님이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들었을 땐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간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저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건가? 그러니까 진짜 그 있잖아요. 미친 집단에 들어가면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둘이서 편을 먹고 저를 막 그랬었어요. 완전히 그냥 배제시키고 배제하라 그러면 배제하고 막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엔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하면서 저는 회사에도 항의를 했고 그리고 회사 임원분들이랑도 여러 번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한테 이제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팀을 따로 꾸려줄 테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막 이렇게 제안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슬픈 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은 결국에 진짜 뭐 직장에서 진짜 때리는 거는 완전히 직장 내 괴롭힘 중에는 거의 하드코어로 가는 거고 보통은 이런 정신적인 괴롭힘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고립시킨다든지 막 무능하다고 가스라이팅 한다든지 뭐 진짜 약간 업무적으로 계속 과다하게 또는 완전히 배제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고립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업무를 감당 못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한 다음에 또 그걸로 실수가 나면은 거 봐 너는 못하는 애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이 많아요 직장 내 괴롭힘은. 제가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얼마나 알아봤는지 몰라요 진짜. 되게 슬픈 게 약간 정서적인 정신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막 다 싫어. 하고 싶지 않아. 팀장이고 나발이고 나 그냥 백수할랍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뭐 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뭐 이렇게 자기 목숨을 그렇게 해. 뭐 아니면은 아니 그러면 직장을 나와야지 왜 거기서 버티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게 그때는 그거에 완전 몰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환기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빠르게 퇴사를 결정한 거예요. 됐고 최대한 빨리 퇴사 처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했던 모든 거였어요. 그 회사에. 그게 제가 2달 만에 퇴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달이면은 뭐 저도 막 10몇 년을 직장 생활 하다가 2달이면은 되게 짧은 기간 같잖아요. 되게 그래도 빠르게 판단해서 잘 나왔다 싶죠. 근데도 그게 아직도 저는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회사를 내가 만약에 간다? 거기는 그런 사람 없을까? 거기 또 이상한 또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회사 들어가는 것도 좀 꺼려지고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 또 만날까봐 무서워지고 근데 만약에 2년이야 이러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그 상태는 거의 뭐 난도질을 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고통을 만나면은 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미안한데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통은 없어도 돼. 인생에서 그런 고통을 왜 만나야 돼요? 아니야, 없어도 되는 고통이고, 그런 사건은요, 내 영혼에 상처를 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막 성과 보스를 만났죠. 성과 내놔. 성과 내놔! 이 성과 보. 그러니까 제 작년에 완전 이제 멘탈이 안 나갈 수가 없었고,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최근까지도 그 두 번째 회사에 계신 분들이랑 제가 다 잘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몇 분이랑 계속 해요. 잘 지내냐. 제가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히고 면담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사 내에서도 되게 직장 내 괴롭힘의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 말고도 심지어 다른 분도 그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미 회사 내에다가 고발? 그런 걸 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분을 막 계속 면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퇴사했을 때 시점이.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조치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세상에 그분이 최근에 훨씬 좋은 본부로 이동을 하면서 승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데려왔던 그 끈앞풀. 그 사람도 같이 승진을 한 거예요. 같이 이동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는데, 와, 진짜 제가 기분이 정말 일단 너무너무 더러웠고, 그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씨, 노동부 그때 갈걸. 약간 이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알아서 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막 그런 거 다 뭐 부메랑 맞고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맞나요? 정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거기는 지금 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0명. 와, 2년도 안 된 사이에 10명을 내쫓았으면 정말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로. 그러고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인데 승진을 했다? 저 갑자기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이 뭐 위에는 되게 잘하나 보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속상했고 지금도 사실 멘탈이 온전치 못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고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저는 커리어가 완전히 꼬여버렸는데 인과응보가 있을까? 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너가 더 잘 되면 그게 복수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왜? 내가 왜 그 사람보다 더 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왜 굳이 안 해도 될 노력을 그 여자 때문에 해야 돼? 안 들었으면 좋았을 일이고 안 만났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그 일은 일어났고 저는 그 여자보다 잘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더랬지. 그런 아주 인격 쓰레기가 있었더랬지. 그냥 이 정도로만 딱 생각 뭐 하면 될 것 같고 그 사람보다 잘 되려고 애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랑 나랑 뭐 경쟁해야 되나요? 난 그 사람이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 나랑 경쟁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격이 안 된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돼? 나는 그냥 내 인생에 주목하겠다. 내 인생에 집중하고 그래 너는 거기 물에서 놀아라. 내 물에는 오지 마.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좀 지내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진짜 정말 속으로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주를 퍼부어봤자 그 사람한테는 이거 상처 하나를 못 내요. 이 사람은 꿀밤 때리는 거 많지도 못해. 차라리 가서 꿀밤을 때리지.
꿀밤 때린 것만도 못한 생각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봤자 내 속만 부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가가지고 쌍욕을 한번 하고 대차게 한번 하고 그러면 걔가 열이라도 받지. 뭐 이건 뭐 나만 들들 볶이고 있는 거야. 이번 주까지는 좀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긴 했는데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을 끝으로 그 여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면 그 회사분들이랑도 당분간은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악의가 없어요. 악의가 없고 그냥 뭐 본인들 회사의 근황을 알려주는 건데 제가 그걸 알면 아프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 회사 분들이랑은 조금 멀리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직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보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내가 일을 잘못했다고 해도 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아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실 때는 뭐 인터넷을 좀 찾아보셔도 되겠고 주변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들어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좀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시고 또 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기고 이게 내 삶에 영향을 줘요. 저도 멘탈이 약하지 않은데 이렇게 퇴사하고서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를 먼저 좀 판단을 해보시고 이게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렇다면은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빠르게 조치는 일단은 회사 내에 다른 사람들,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윗직급 또는 관리자, 뭐 경영 지원이라든지 인사팀이라든지 뭐 사내 그런 뭐 그런 상담센터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서 빠르게 상담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가서 이 상황을 알리고 내가 몹시 괴롭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고 내가 지금 출근할 때마다 너무 괴롭고 이런 것들을 어필을 완전히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처리를 해주면 팀 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춰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절대로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가해자예요. 가해자.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예요. 피해자. 근데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하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네가 잘못을 해서 도둑을 맞았지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고예요, 사고. 그 일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인생의 어떤 알 수 없는 정말 우연찮게도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만났구나. 나 지금 여기서 피가 나는구나. 빨리 이거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잘 이렇게 상처에 약도 발라주고 치료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스텝을 넘어가시면 돼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고 저 스스로에게도 그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자책 많이 했거든요.
가지고 막 줄줄줄줄줄 막 내 탓인 거를 내가 막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거는 사실도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직장 생활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런 일을 또 막 겪으면서 더 생각한 게, 와, 이게 회사를 다니고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심야 토크로 재미난 이야기로 입을 털러 오도록 하겠습니다.